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두 캠프에서는 하루 사이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신 무인 공격기인 그레이글의 군산 미군 기지 배치를 앞두고 군산의 전략기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투어 패스가 출시 한 달 만에 3만 장 넘게 팔렸습니다. 하지만 벤치마킹을 한 오사카 주유 패스와 비교하면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선 경선이 임박한 가운데 표심을 잡기 위한 캠프 인사들의 방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두 캠프는 하루 사이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안희정 캠프 국회의원 멘토단장인 박영선 의원은 전북을 찾아 민주당 경선에서 안 지사가 역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이후 상승세가 감지되고 있다며 황교안 총리 불출마로 인해 본선 경쟁력은 안 지사가 문재인 대표보다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문재인의 대세로는 없다. 어dem은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에서 이제 그대안 그래도 대통령은 안희정이다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하루 전 기자간담회를 가진 문재인 캠프 측은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3배가량 높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전북에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격차를 벌리고 이 기운으로 그 경선을 좋게 마무리한 다음에 양측은 당내 경선 선거인단과 경선 표심에 대한 해석도 엇갈렸습니다. 문재인 캠프는 1위 후보인 문 대표를 탈락시키려는 다른 지지자들의 역선택 가능성을 제기한 반면 이건 뭐냐면 그 역선택이 있다는 그 반증입니다. 안 지사 캠프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고 일축하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 역선택이라는 것은 저는 그냥 문재인 후보 측에서 핑계를 대기 위한 것이지. 민주당 경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경선 후보들도 잇따라 전북을 찾았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새만금을 서해안 시대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지지해달라고 밝혔고 손학규 의원도 전북을 찾아 낡은 기득권 타파를 통해 집권할 수 있다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군산 미 공군기지에 최신형 무인 공격기인 그레이글이 조만간 배치됩니다. 유사시 북한 지휘부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군산 미 공군기지에 배치될 그레이 이글은 길이 8m, 날개폭 17m의 중고도 무인 공격기입니다. 평소 8,000m 이상을 날며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유사시에는 북한 지휘부 등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넉 대에서 많게는 12대가 이르면 내년쯤 군산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기로 쓰이면서 그 안에 이제 뭐 대전차 미사일도 있고 그리고 정밀유도 폭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때리고 투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군산 우리 땅 찾기 시민 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그레이 이글 배치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강대 강 대치가 오히려 한반도 전쟁 위기를 높이고 미군의 전략기지화되는 군산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무인 공격기 상시 배치로 인근 주민들은 훈련 피해나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데도 배치 결정이 일방적이라고 반발합니다. 소음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주민들이 무인 공격기 훈련으로 인한 사고 피해까지 우려해야 하는 그런 심각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사드 배치 등 한반도 정세와 맞물려 미 공군 기지가 위치한 군산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광주 전남 예속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호남권을 관할하는 49개 국가기관과 공기업 가운데 전북에 있는 것은 익산 지방국토청과 남원 서부산림청, 군산 농림축산검역본부, 김제 석탄공사 등 4곳에 불과합니다. 반면 법원과 검찰청, 국세청, 노동청 등 주요 민원기관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근로복지공단 같은 서비스 기관이 모두 광주에 편중돼 불평등이 심각합니다.
카드 한 장으로 주요 관광지를 무료로 돌 수 있는 전북 투어 패스가 출시 한 달 만에 3만 장 넘게 팔렸습니다. 하지만 벤치마킹을 한 일본의 오사카 주유 패스와 비교하면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1일권과 2일권 두 종류만 있는 오사카 주유 패스는 오사카 성과 도톤보리 크루즈 등 33가지 관광시설과 지하철, 버스를 무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지하철을 이용해 오사카 대표 명소만 돌아도 교통비 포함 5,910엔이 들지만 주유 패스가 있으면 3,610엔, 우리 돈으로 36,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북 투어 패스는 어떨까? 이 1일권 투어 패스를 가지고 익산 보석박물관과 삼내 문화예술촌, 전주 한옥마을을 직접 둘러보겠습니다. 8,300원짜리 전북 투어 패스로 5곳의 무료 시설을 이용할 때 혜택은 고작 2,700원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대중교통과 연계한 오사카 패스와 달리 승용차로 이동할 때만 가능한 혜택입니다. 전북 투어 패스는 전북 관광 수요를 14개 시군에 확대하기 위해 오사카 패스를 본따 야심차게 시행한 것인데 아직까지는 한옥마을에만 이용이 몰리고 있습니다. 투어패스 알고 오시는 분도 많고 실제로 관람객 중에 투어패스 이용자가 그냥 오시는 분보다 더 많아요. 실제로 출시 이후 한 달간 판매된 전북 투어패스 가운데 한옥마을 전용이 70%에 이릅니다. 이 제도가 확산되면서 이제 손님이 할인율을 보고 더 몰려들기 시작하는 업체들이 이제 아마 생길 겁니다. 생기면 이제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또 경쟁 체제가 될 테고 그러면 할인율도 더 내려갈 거고. 전라북도는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시행하고 KTX 할인 혜택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갯벌에서 발견된 청자나 백자를 내다 팔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바닷속에 수백 년간 묻혀있던 소중한 문화재가 암거래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뻔한 사건입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넓은 갯벌 곳곳에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널려 있습니다. 삽으로 진흙을 걷어내자 온전한 청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안의 한 갯벌에서 48살 김모 씨 등이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9점을 발굴한 것은 지난 2015년. 현행 법은 매장된 문화재가 발견되면 반드시 국가에 귀속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갯벌에서 발굴한 이 도자기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판매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유물이 돈이 된다는 점을 깨닫고 점차 조직화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 일부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바다에서 도자기를 발굴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미수에 그치면서 특히 인터넷 유통을 책임진 50살 이모 씨는 가짜 유물 사진으로 도그레스를 투자금까지 모으려 했습니다. 없이 살다 보니까 돈이 멀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네요. 문화재 당국은 고려시대 백기를 중심으로 종종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추가 범행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대경으로 올라가는 배들이 자초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된 바로 240여 군데 정도 유물이 갯벌에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굴에 가담한 김 씨 등 9명을 매장 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한 유물을 문화재청으로 보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익산시 의원과 업체 간의 재량 사업비 유착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A 의원을 소환해 재량 사업비 공사에 업체 선정에 관여했는지 조사했지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지역구에 있는 학교 앞 미끄럼 방지 공사를 비롯해 2천만 원의 재량 사업비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익산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절반을 차지하던 주택담보대출이 규제 강화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상대적으로 이자가 비싼 비은행권으로 몰리면서 대출 건전성 악화마저 우려됩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현재 전라북도의 가계대출 22조 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절반가량인 10조 5천억 원. 매달 많게는 1천억 원 가까이 급증하며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올 들어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금은행의 경우
1월 한 달 동안 433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자 납부 능력 위주였던 대출 심사 기준이 원리금 상환 능력 중심의 DSR 방식으로 바뀌는 등 규제가 강화된 때문입니다. 달마다 이자만 내는 것보다 원금을 부담하는 금액이 더 커지잖아요. 가계 부담이 일단 미치니까. 하지만 같은 기간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700억 원이 늘었고 이 같은 풍선 효과를 우려한 당국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자 최근에는 보험사로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80%를 부동산으로 보유한 일반 가계의 특성상 담보라고는 집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면 비싼 이자를 물고라도 금융기관을 갈아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5개월째 금리까지 오르면서 예금은행을 이탈한 대출은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결국 실질 소득이 감소한 때문인데 원인에 대한 처방 없이 규제만 강화하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처분 가능 소득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높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가계 소득 여건이 좀 확보가 돼서. 더구나 미국은 연내 2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을 공언하고 있어 위태로웠던 가계대출 문제가 가장 취약한 주택담보대출로부터 촉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와 한국장학재단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은 재작년 전라북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 전주시 등 7개 시군에서 시행됐으며 올해는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됩니다. 논밭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 효과는 낮고 이로운 곤충만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관행적인 논밭 태우기로 애멸구나 벼물바구미, 끝동매미충 등 해충류는 11%가 방제되지만 거미나 톡톡이 등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곤충이 89% 죽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해충들은 야산의 땅속과 논밭의 잡초뿌리에 붙어 월동하기 때문에 불을 놓아도 잘 죽지 않는다며 논밭 태우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완주군이 로컬푸드 등 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강화해 시행합니다. 부안군은 민원행정 불편 제로화와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인 PLS 시행에 맞춰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PLS는 농산물 안전을 위해 농약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내년 일제 시행에 맞춰 로컬푸드 등 지역 농산물 농가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과 홍보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업인들에게 PLS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완주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관리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부안군이 민원 행정 불만 제로화를 위해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추진합니다. 부안군은 이를 위해 생활 자격과 면허 발급 등 기존 원스톱 서비스 업무에 토지 분할 처리와 건축물 사용 승인 등을 추가하고 민원실 로비를 문화 갤러리로 조성해 운영합니다. 민원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친절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자체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연찬과 민원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인센티브 부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실군이 농한기 농촌 여성들의 취미 활동을 뒷받침하기에 개설한 냅킨과 퀼트, 도자기 문화체험 교실이 100명이 넘게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향토박물관에서 옛 남원의 족보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다음 달 26일까지 계속되는 특별전에는 한국족보박물관 등 10개 기관에서 남원을 본향으로 한 성씨와 선조들의 생활상이 담긴 50여 점의 희귀 족보를 전시합니다. 오랫동안 남원의 주요 성씨라고 할 수 있는 집안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성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족보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순창군이 개발한 기능성 바이오 식품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통 장류 기술을 접목한 바이오 식품은 발효 커피와 영유아 맞춤형 된장,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 유산균 콩 제품 등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판매장도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오는 8월 광복절부터 풍남문 타종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기둥 뒤틀림 현상이 발견된 풍남문 종각공사를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하고 오는 8월 광복절 기념 행사에 타종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풍남문에 매달린 완산종은 지난 1977년 시민성금으로 제작돼 1980년부터 매달려 있다 기둥균열로 보수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제야타종 행사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은 뒤 올해 재신청하기로 했지만 2월에 이어 오는 5월 투자심사도 신청 기한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도를 설득해 남은 8월과 10월 투자심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롯데쇼핑과의 협약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직속기관들의 외주 용역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 김영배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 교육원과 전북연구원 등 도 산하기관에서 청소와 경비,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 직원들은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도에서 지급하는 용역비의 30%가량을 용역업체들이 가져가기 때문으로 직영 전환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사진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오늘부터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전시합니다. 현대사진미디어연구소는 내일부터 23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아시아 문화교류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이윤정 피아노 독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서 있습니다. 군산 은파뮤직포유가 내일 은파유원진의 카페에서 토요음악회를 엽니다. 대한민국 동양란협회 화예품 전시대회가 내일부터 전주교육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됩니다. 제9회 무주 구천동 덕유산 고로쇠 축제가 내일부터 이틀간 구천동 관광단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정읍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오늘 직업교육 설명회와 미니 취업 박람회를 갖습니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오늘까지 재능봉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교육생을 접수받습니다. 전주시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대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강사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콜센터 현장 실습생 사망 여고생을 위한 추모 문화제가 오늘 전주 대우빌딩 앞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5도, 군산 13도 등 13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m로 일겠습니다.